여러분, 청약통장 하나만 있으면 언젠가는 아파트에 당첨될까요? 아니면 매달 100만원씩 넣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갈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면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청약통장을 왜 만들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청약통장은 무슨 통장일까요? 많은 분들이 저축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집을 사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즉, 돈을 모으는 목적보다 청약 자격을 만드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챕터 2. 청약통장 종류. 예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야 하는지 정말 헷갈렸죠. 하지만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만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 있다면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가입한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기본입니다. 챕터 3. 인정금액이 뭘까요? 청약을 공부하다 보면 인정금액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에 내가 넣은 돈이 모두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 적게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청약 제도에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인정금액 계산법과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차이는 레벨 4와 레벨 5에서 실제 사례를 보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정금액이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챕터 4. 월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정답은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은 많이 넣는 사람보다 꾸준히 넣는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빠지지 않고 계속 납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달 돈이 없으니까 다음 달에 2배 넣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청약은 적금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꾸준히 납입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챕터 5. 중간에 안 넣으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 달 못 넣으면 청약통장 끝난 건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입 횟수나 인정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챕터 6. 청약통장 해지하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을 쉽게 해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자산인 가입기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에서는 가입기간이 당첨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해지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청약 계획이 없더라도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챕터 7. 청약통장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많이 넣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청약통장을 저축통장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중간에 못 넣었다고 포기한다. 네 번째, 몇 년 동안 안 쓸 것 같다고 해지한다. 다섯 번째, 청약은 나중에 결혼하면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청약은 가입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를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의 모든 기초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딱 5가지입니다. 첫째, 청약통장은 집을 사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둘째, 새로 가입한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면 됩니다. 셋째, 많이 넣는 것보다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중간에 납입하지 못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청약통장은 가능하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청약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무주택자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 무주택자인지, 오피스텔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한지, 세대주와 세대원은 무엇이 다른지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